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특별연구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두 분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4.27 판문점 선언, 그렇죠? 5.26 지난번에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북미 정상회담까지 왔습니다. 두 분 오늘 회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 먼저 이야기하실래요? 설레임 반, 우려 반, 기대 반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지난한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마침내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옆에 서서 관전을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 어떻게 보면 생존과 번영의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죠. 바라기는 사실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좀 확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결정돼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통큰 결단으로 이번에 확실한 비핵화의 그런 전진된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의원님. 예, 그 93년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한 걸 기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북핵 문제가 한 25년 정도 된 아주 긴 문제죠. 좀 길게 봤을 때 아주 많은 성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서 이제 그런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정치 리얼리티 쇼를 우리가 봤으니까 기대감이 한껏 높아서 그러긴 하지만 지난 25년간의 긴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렇게 판이 깔리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전에 상상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만난 것 자체가 성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늘 합의가 돼야 과연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굉장히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 예. 그런데 정말 두 정상이 앉아서 혹시 만에 하나 다른 뭔가 돌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우려했던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1%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불예측성이니까요. 끝까지 아마 나름대로 압박을 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신 거 과연 이게 어느 정도면 만족할 수준이다.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하면 이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국가마다 처해진 입장이 다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로 한정돼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미국과 북한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만남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만남을 계속하자.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실패죠. 두 번째는 CBID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표현을 쓰던 해서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그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 저는 그 정도 수준도 실패다라고 보고요. 예. 최소한도로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CBID라는 원칙. 물론 CBID라는 단어를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과 더불어서 주고받기가 이루어져야죠.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시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반대급부로서 북한에 대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검증 문제도 있고 다른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만약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정도 수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얘기한 CBID와 CBIG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교환이 되는가, 그것이 결국 핵심이겠죠. 박 교수님 기대치가 좀 높아 보이고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정 교수님?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만남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다음 회담을 또 약속하는 것 자체만 해도 절반의 성공까지는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그래요? 해보고요. 예. 물론 그 다음 자체를 만나자, 다음 만남을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얘기할 거리가 남아 있으니까 만나는 거죠. 아예 이제 얘기도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약속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좀 남아 있을 그 얘기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담을 약속하는 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예. 이번 회담의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 그리고 우리도 마냥 심판만 볼 수는 있는 입장 아닐까. 우리 입장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죠. CVID. 단 듣고 싶은 한마디 CVID. 그것을 이번 회담
합의문은 어디선가 지금 교수님 말씀. 화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을 보면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확인이 육안으로 자세히 안 되긴 하는데 오늘... 김성애 실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으로 아마 좀 예상이 되는 인물들이 지금 그렇죠. 두 정상을 수행했던 인물들 먼저 물론 회담장에 와 있겠죠. 와서 이제 회담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사실은 이번에 북한 측에서 키플레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바로 이제 폼피오 국무장관이 아닌가 싶은데 두 분께 공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3월 8일인가요? 그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 가서 이제 초청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했고 그때 바로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3개월 한 100일 정도는 안 된 것 같고요.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까지 뭐 공신을 뽑으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1등 공신이라면. 우리 정 의원님, 어떤 사람이 가장 뭐 눈에 띄게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장이겠죠. 그 먼 거리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구와 노구를 이끌어서 서로 왔다 교환 방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회담을 이끌어온 실무 총책임자인데 네. 외신에서는 그 둘을 탑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최고의 이렇게 개, 강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덕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충견,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하는 이제 충견을 뜻하는 건데 북미 양쪽의 이제 의견, 양 정상의 의사를 받들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향한 뭐 미국의 의지, 북한의 의지를 이제 담아내는 탑덕이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 둘이 가장 그래도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첫 단추를 깨기 시작한 우리의 한국 정부의 노력. 거기 뭐 실무자를 든다면은 뭐 이제 국정원 라인들과 지금 정보 라인들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죠. 예.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특수성 때문에 지금 정보 라인들이 먼저 출발을 좀 하게 된 것인데 이것들이 좀 더 제도화되고 장기화된다면은 외교 안보 라인, 우리 조금 한 뭐 통일부 라인까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조치와 준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와대 정부도 오늘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관표 2차장을 비롯해 수석 비서관들 4명이 지금 현지에서 파견돼서 현지 상황 또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거 있으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번 회담에 초석을 놨다. 전 클린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크게 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번 북미 미북 정상회담에 가장 성사된 것은 결국 우리 정부의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대화를 주장을 했고 또 그것이 성과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역시 실무는 3월 8일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한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제 그 두 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만 가서 설명을 하니까 4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정의용 실장이라는 거죠. 일담이 이미 좀 전해졌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성사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바로 그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비핵화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그렇다라고 딱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직접 만나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의 이 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49분 50분, 이제 10분 정도 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말씀하신 정의용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사실 기자회견까지 해서 굉장히 놀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행동들 좀 어떻게 첫 대면에서 보일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만남? 그래, 긍정적 의미의 돌출 행동들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양 정상이 마지막 오후 한 5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공동으로 이제 서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하면은 그게 이제 최상의 그림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각자 돌아가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좀 약간 뭐 남은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절반의 성공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양 정상들이 잠깐만 정 의원님 좀 화면 보실까요? 지금 한 장의 사진인데요. 지금 회담장 내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텔 여직원이 이제 회담에 앞서서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 양국 국기죠. 송재호기와 인공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곳에서 할지 아니면 저게 공동 합의문 발표 장소인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데 네. 호텔 로비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요. 실내는 실내입니다만은 어떤 네. 룸 안이랄지 이런 큰 깊숙한 공간은 아닌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국 측 언론의 라이브 화면을 보면 저곳의 장면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마 첫 대면 장소가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정상이 어떻게 입장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도 뭐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동시에 입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조현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양 정상이 만나는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의 뒷모습이나 뒤통수가 나오게 찍지는 않죠. 양 정상이 서로 걸어와서 저기 있는 것이 성조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배경을 놓고 뒷배경을 놓고 서로 정면으로 악수를 하며 앞을 바라보는 네. 장면을 찍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래도 양쪽으로 동시에 입장을 해서 악수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서 전면을 보면서 손을 잡은 모습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기 박 교수님 이런 의전에서 이런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17분 정도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양국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글쎄 뭐 도착 시간까지는 그렇게 우선순위를 누가 두게 되나요? 뭐 들어오는 입장하는 순서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게 얘기를 예. 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먼저 간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시간에 예. 딱 맞춰 들어가서 더군다나 저 이번 회담 같은 경우는 아마 동시 입장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건가. 그게 예. 결국 핵심이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한민족이고 통일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는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호칭할 때 계속 독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그리고 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미지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역시 오토 원비어의 죽음을 또 연상케 되고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도발 국가다. 그런 국가의 정상을 만나는 것은 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어떤 형식의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이어질 것인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1호차죠. 벤츠 차량. 지금 네, 문이 회담장이 열렸습니다. 열리고 회담장인 카페로가 도착해서 승용차를 내리는 모습. 자, 실내 공간이 아닌 그 외부에서 저희들이 카메라에 잡고는 아마 찍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긴장된 표정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뒤에 김영철, 김창선 부장, 그리고 최강일 예, 부장, 예. 부장, 예, 통역하는 통역요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봤습니다. 잠시 전에 이 시각이 현장의 화면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 지금 보셨잖아요. 잠깐 얼굴. 네. 뒤에 리용호. 예, 지금 리용호 리용호 외부상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이어서 리수용이. 리수용 예. 국제부장의 모습까지 노동철, 보셨습니다.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모습들. 글쎄요, 지금 평양에는 일단 최룡해 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김수길 그 총참모장, 예, 총통치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사실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인민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예, 서양식 양복이 아닙니다. 인민복 차림. 이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던지는 메시지인가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예상을부에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보통 국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추정을 했었죠. 근데 여전히 인민복을 입고 왔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의 형태라는 것이 그냥 서구 국가는 아니죠.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일반 보통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베트남 같은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에서 인민복이라는 것은 정장입니다. 네. 우리가 뭐 많이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 행사를 할 때 인민복을 입죠. 물론 양복도 입습니다만 인민복도 입습니다. 그래서 저게 특별하게 저는 뭐 이상하거나 그 규정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해서 승용차에 내렸는데 이
파란색인가요? 이 서류철을 직접 들고 왼쪽에 네, 검은색이죠. 들고, 예,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내리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보였어요. 아마 옆좌석에 타고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들어가는 모습 잠시 뒤에 보실 겁니다. 잠깐요. 예,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 글쎄요. 저 그렇게 직접 서류철을 또 들고 간다. 저런 것도 좀 이례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뒤에 방금 보셨죠? 네, 예, 네. 김여정 김여정 제1부부장. 부부장. 예전 같으면 저런 거는 좀 비서실장 역할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모습? 차 안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직접 마지막 최종적으로 챙겨야 할 자료들. 지금 아마 최종 합의문이 지금 올라온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마 왔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여백에 결정하셔야 될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실무진들이 아마 표시를 해놨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내리고 바로 이제 검은색 서류철을 들고 이제 들어가는 모습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잠시 뒤 5분 뒤 이제 약 4분여 뒤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 화면은 잠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평양에서 공수한 1호차죠. 벤츠 승용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전에 내렸습니다. 인민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같이 평양에서 온 수행원들이 있다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지금 이제 양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도착했을 때는 뿔테 안경을 또 착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착용하지 않은 모습까지 함께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한 4분 정도 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연출할 것인가? 김창선 부장 그리고 헤긴스인가요? 거기 헤이겐, 뭐, 네, 예, 헤이겐 예. 부시. 헤긴스 부비서실장이죠. 부비서실장이죠. 예. 싱가포르에 일찍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전 경호 문제를 조율을 했었는데 두 정상의 입장 모습 그리고 뭐 워낙 키 차이도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어떻게 북한 쪽을 좀 배려했을까 하는 부분들 오늘 회담 시간이 사실은 오전 10시입니다. 싱가포르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요. 미국 동부 시간에 맞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이런 이벤트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과연 북한 측에서 의전과 관련해서 요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게 있다면 있을까요, 우리 정 의원님? 아무래도 동등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겠죠. 키 차이가 일단 나는 것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앉아서 하는 사진 촬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정상 간의 회담에서 이렇게 좀 사실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뭐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외빈들을 접대할 때 뭐 그냥 만납니다. 일단 앉아서 서서 일단 기다리고 오는 사람 악수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둘이 동등하게 어쨌든 입장 순서나 그 동선에서 동등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초점을 뒀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아까 나왔던 그 인공기와 성조기가 예. 있는 배경에서 과연 얼마만큼 몇 걸음을 정말 동등하게 걸어와서 만날 것인가 예. 예, 그게 이제 주목해볼 지금 포인트인 것 저곳이 같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이 좀 비쳤습니다만은 카펠라 호텔 동쪽 아마 거기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거기서 두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양국 국기입니다. 송조기와 인공기가 각각에 세워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프레스 라인이 취재진들의 예, 예. 모습도 함께 볼 수 예, 예. 있었고요.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미 회담 TV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채널을 시청하고 있을지도 사실 궁금해지네요. 보니까 지금 구조를 잠깐 보셨겠지만 두 정상이 처음 만나서 악수를 할 장소, 악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례상 그렇죠. 양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른쪽 왼쪽에 홀 회랑에 그런 따라서 들어와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캐딜락 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역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카펠라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담 장소로 들어가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가는 모습. 문이 열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죠. 네,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문이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을 했네요. 예. 저기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즐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정상회담에 저희들이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진지하네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에 틀림없이 그 예. 조언을
지금 10시가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시간이 오전 10시로 예상이 돼 있는데 잠시 글쎄요. 두 정상은 분명히 도착을 했는데요. 회담장에 도착을 한 장면 저리 볼 수 있었고 잠시 뒤면 조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첫 대면을 할지 얼굴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전에 두 정상이 마주하게 될 그 첫 대면을 하게 될 장소도 보여줬습니다. 인공기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세워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붉은색 카페트인데 오른쪽 왼쪽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형으로. 저게 이제 융폭 들어간 곳인데 아마 저기 카펠라 호텔 동쪽 구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 구조를 보면요. 저기서 두 정상이 만나서 일단은 세계 언론 취재진들한테 첫 만남의 의미를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제스처, 악수를 하고요. 저기서 간단한 인사를 하게 될지 모두 반응을 하게 될지 일단은 15분간의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저기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모두 바로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를 직접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지한 표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회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최대한 진지하고 진중한 표정, 어떻게 보면 강한 이미지를 좀 밝혀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이미지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밝게 웃는다든지 우호적인 반면 또 일종의 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보이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협상의 달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첫 장면이 여전히 주목이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의 말을 그렇게 꼭 들을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대선에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축하 전화는 아니고 전화였는데 그 전화에서 축하한다, 대통령 당선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를 결국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모들 말을 그렇게 꼭 듣는 타입은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여전히 좀 예측 불허의 모습들은 있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했던 모습을 화면을 보시는 건데 이미 도착을 했습니다. 당초에 오전 10시 정각에 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모두 좀 상기된, 긴장된 표정을 저희들이 잠깐 엿볼 수 있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색 넥타이를 타고 캐들락원, 비스트라고 부르죠. 캐들락원에서 내리는 모습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오늘 회담,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한국 시간은 10시에 시작되기로 했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인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안에 모두 발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분간 1대1 단독 정상회담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과연 세계 단판이 될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90분간에 걸쳐서 확대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간단히 업무 오찬도 있습니다. 이 오찬장에 또 누가 참석할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자, 그럼 결과물을 가지고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두 정상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할지 단독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였고요.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약 4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양 정상이 입장을 해서 첫 대면하는 장면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박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1분이면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요. 호암도 평가는 5초면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5초 정도 시간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볼지요? 일단 첫 표정하고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 직관 기술, 굉장히 믿는 것 같아요. 거래 기술 본인이 쓴 저서에 보면 보시죠.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악수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손을 살짝 빠르게 내밀었고요. 살짝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네요. 두 정상
당초 오전 10시에 첫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약 4분여가 뒤진 10시 4분경에 카펠라 호텔에 있는 두 정상의 만남의 공간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 보셨습니다. 네, 표정은 조금 전에 긴장된 모습에 비해서 살짝 미소를 띤, 양 정상들이 살짝 미소를 띤 채 10초가량 악수를 나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쪽 어깨를 토닥거리는 장면, 또 왼쪽 팔뚝을 또 약간 토닥거리는 장면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요. 자, 회랑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잠시 멈춰서 두 정상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10초가량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단독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담 장소로 들어가는 장면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은 모두 발언, 사전 환담의 모두 발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그리고 지금 뒤이어서 취재진들이 회담 장소로 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현장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 예. 자, 총리님, 첫 네. 대면 어떻게 보셨어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예. 북미 정상이 만난 일이 없었죠. 뭐 이제 그전 일이 없었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한 53년 만에 할아버지에 이어서 53년 만에 원정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상당히 좀 떨리는 순간일 텐데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에 네.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일단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서로 미소를 띠며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비슷한 북북의 동시에 입장에서 가운데에서 악수를 하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하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인사를 나눴을 것이고 회담장으로 가는 데까지 보면은 주목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좀 리드하는 장면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상 외교의 경험이 많고 국제 경험이 많죠.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여유를 보이고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는데 회담장 들어갈 때도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치를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로 갈지 잠깐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예. 저렇게 들어가게 되고. 예. 그 전반적으로 앞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리드를 하고 있는. 예, 원래 카펠라 호텔에 익숙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내를 하는 모습, 마치 저기가 뭐 미국 공간처럼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그런 네. 상황이네요. 예. 뭐 사실 중립 지역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들도 지금 연출되는 장면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호스트를 하는 예. 듯한 그렇죠. 그런 예. 장면이 연출되고요. 결국은 세기의 악수는 없었네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주목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악수를 몇 초간 할 것인지 꽉 잡을 것인지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냥 악수는 평범하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표정을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은 무표정, 약간 미소를 짓지만 저 정도면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미소를 보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사적 첫 대면을 했습니다. 반갑게 악수하는 장면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세기의 북미 담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10초가량의 악수였고요. 예. 지금 회담장 내부의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feel really great. We're going to have a great discussion, and I think 저는 정말 tremendous 오늘 success. 유익한 논의가 될 것으로 Tremendously 생각하고요.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아주 doubt. 앞으로 나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주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풍경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했는데 우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That's true. 어른 말씀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is way. Thank you.
guys. Let's go.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way. 예. 잠시 전에 두 정상이 만나서요. 단독회담 장소로 보여지는데요. 그곳에서 짧게 서로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만남에 대해서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좋은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과오가 분명히 있었다.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생각보다는 뭔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양 정상 모두 비교적 간단하게 사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호스트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 얘기를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맞다 라고 영어로 That's true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악수하고 엄지손가락을 딱 올렸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회담 전에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보실까요?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예. 우리는 아주 굉장히 성공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만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주 전혀 의심 없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에요. Well, it was not easy to get here.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그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국민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The past worked as fetters on our limbs, and the old prejudices and practices worked as obstacles on our way forward, but we overcame all of them, and we are here today. That's tru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Thank you 네, very 저희가 much. 다시 한번 조금 더 싱가포르 커플 아웃의 회담장 내부에서 간단하게 인터뷰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은 과오가 있었다. 아마도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과거와 간행들이 때론 눈과 귀를 가려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소회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한한 영광이다. 좋은 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팔을 살짝 이 팔걸이에 의자 팔걸이에 걸친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제스처 같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다고 보시는지 지금 두 정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짧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네, 또 생각보다는 좀 준비된 짧습니다. 멘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는 준비를 했을 거고 그걸 이제 주고받은 것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아주 우호적인 발언들 이게 통상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은 과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 주어를 잘 봐야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목을 잡거나 뭐 누가 딱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은 누군가 다른 주변의 여건 변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도 예전에 뭐 저런 어법을 좀 많이 썼는데 68년도 1.21 사태가 있었어요. 청와대 김신조 일당의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72년도에 이우라 당시 중정부장이 김일성 주석을 면담을 했을 때 1.21 사태는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자경 맹동주의자들이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나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의 잘못된 여건들 때문에 남북관계가 훼손되고 우리가 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은 과오가 있었다라는 표현 안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쉬운 길 아닌데 내가 뚫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과거와 간행들이 때로는 눈과 귀를 가렸다.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김정은 위원장 짧은 발언에 온 목표가 확실히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노동신문이랑 지금 어제 그제 계속 나온 거가 이번 그 조미 순회 상봉이다, 순회 회담이다라고 북한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에 첫 번째가 변화된 새로운 여건에서 조미 관계,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거든요.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가 비핵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얘기한 그 과거에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서 우리의 주어가 우리 정대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지는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이제 미국과 북한이라는 얘기로 지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하고 싶고 정상적인 관계를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극복하고 이번에 드디어 그런 관계의 개선을 이루자. 그런 의지가 좀 담겼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북미 관계를 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동안 북미 관계가 끌어왔다 그런 얘기를 다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북미 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회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신호탄이 될지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인데요. 오전 10시에 당초에 시작이 될 것 같았는데 좀 회담 일정이 좀 시간이 좀 늦춰졌습니다. 10시 4분경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두 발언 한 2분 정도, 서로의 한 1분 정도 채 안 됩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독 정상회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45분으로 예정이 돼 있죠. 예. 45분이 사실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게 동시 통역도 아니고 순차 통역이니까 뭐 실질적으로 한 20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미 또 스케줄이 굉장히 자세하게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 보면 거의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네요. 잠깐 오늘 오찬 이게 대담도 있는데 오늘 뭐 오찬으로 어떤 메뉴가 또 올라갈지 그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햄버거 이야기를 해서 다들 관심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 햄버거 문제는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립적인 메뉴가 나올 거라고. 아니요, 그 햄버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세 동안에 이전 행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왜 이 북핵 문제 같은 거 하나 해결 못하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으로 불러서 그것도 무슨 국빈 대접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컨퍼런스 룸에 앉아서 약간 얼르고 하면서 햄버거 필요하면 햄버거 주면서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거죠. 충분히 그 김정은 위원장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그 공식적이고 한 것이 아니라 햄버거 정도 먹으면서 얘기해도 충분히 해결된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 취소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글쎄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또 그리고 미국 3자의 노력이 합쳐져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조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 어떤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걸로 또 뭔가를 평화로 가고하자 싶은 그런 열망이 있구나 이걸 확인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확인을 오늘 이제 하겠죠. 직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어떤 그런 신호들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아무래도 이제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이랄지 뭐 핵실험장 폐기랄지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오늘 자리를 직접 오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건데 일단 뭐 5월 24일 날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조치 물론 그날 북한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만 밤에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2008년도에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라고 하는 맞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맞보상 조치가 없이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어쨌든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은 뭐 시쳇말로 그걸로 좀 퉁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초기 조치로서.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미국은 반응을 하지 않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라고 하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중계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상들의 의지를 통해서 이제
중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동맹국의 보증을 바탕으로 일단 만나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을 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발표를 했을 때 북미 간의 소통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직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죠.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대로 지금 이제 직접 소통의 장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제 중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의 또 보증이 있었던 거죠.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는 게 체제 보장에 대한 마지막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직접 좀 만나서 해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보증.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중간에 맥락의 의미가 녹아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일단 오늘 양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두 정상이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어떤 탑다운 방식의 어떤 회담이 계속됐다는 게 사실은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기대할 만하나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탑다운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사실상의 핵을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바텀업으로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이 워낙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북한이 워낙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태라서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그것이 결국 핵심인데 폼페이오가 그래서 두 번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결국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1차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아마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이 끊임없이 말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폐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능화죠. 그러니까 이 비핵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핵 동결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핵 불능화, 신고, 검증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핵 폐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폐기가 되려면 불능화 조치를 했으니까 신고 검증이 필요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검증이 됐다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하게 진정성 있는 조치다라고 판단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부담 없이 그만하자 그렇게 서한도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양국이 신뢰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이 협상의 주제 자체가 너무 크고요. 또 엄중하고요.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비핵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양측이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그 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재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늘에 있는 회담이 성사됐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과거에 보이죠. 북미 회담이 실패 사례가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내심 잘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대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더군다나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거의 하늘 땅 차이 아닙니까? 작년에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미국, 북미 정상이 만나서 어쨌든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오늘 어떤 합의가 나오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의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사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지금 저희가 조금 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에는 비공개로 통역만 대동을 한 채 단독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20분 정도의 시간, 짧은 시간인데 거의 합의문에 초안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초기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이제 양 정상이 마지막 직접 확인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자체 초기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양 정상이 서로 실무자를 통해서 이제 무수한 이야기들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래서 그럼 북미 간에 서로 어떤 걸 주고받을 것인가 그래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이제 일반에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오늘 공표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앞으로 상황이 진전되는 걸 보면은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끼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마지막 아직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베일에 가린 이야기들 양 정상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마 둘이 한 20분 각자 한 20분 정도의 시간에 좀 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단독 정상회담이 끝나면 바로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 있죠. 배석자들 몇몇 일부가 공개됐는데 북한 측에서 누가 앉을지, 미국 측에서도 이제 볼턴 보좌관이 앉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히든카드로 남겨둘 줄 알았더니 직접 자리에 앉게 하는데 그 맞상대로 누가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확대 정상회담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 교수님께서? 일단 뭐 단독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된다는 것을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볼튼 보좌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볼튼 보좌관이 여기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무부가 나서서 폼페이오 장관이 CIA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을 주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백악관 컨트롤 타워인 볼튼 보좌관이 조금 더 깊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것이 여태까지 방법으로는 좀 더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볼튼 보좌관을 뺀다라는 것은 뭐 아예 그 직위 자체를 박탈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빠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도 당연히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 자체가 의미하는 아주 완벽한 비핵화, 거의 CBID의 상징같이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제 볼튼 보좌관을 안 친다라는 것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만큼 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북한한테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측 배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예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중국 측에서는 6명이 총앉고 북한 측에서는 그만큼 인원이 못 갔어요. 그래서 3명이 그냥 앉게 됐는데 이번에도 꼭 상대방의 수에 맞춰서 배석을 한다기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임 그리고 실제 협상을 이끌어왔던 그 기여도에 따라서 앉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이 아마 당연히 배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맞추어서 뭐 리용호 외무상이나 유수영 부위원장 정도에서 누가 이제 들어갈 것인지. 만약에 저쪽 숫자를 맞추긴다고 하면 다 앉아야겠죠. 리용호 외무상이나 리수영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까지도 앉을 수도 있겠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앉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 반에 이제 업무 오찬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뭐 현성월 행정관여학단 단장이 무슨 공연할 거다 이런 뭐 보도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궁금한 게 일단 그 지난번에 판문점 정상회담 때 했던 도보 산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에 했던 해안가 산책이 오늘 이 센터더선 파펠라 호텔 인근에서 좀 벌어질지 두 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물론 회담 성과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 정상이 글쎄요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곤란한 질문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건 금세 몇 시간 내에 이제 이게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오는 질문입니다. 근데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지금 많은 그 언론들이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이 회담의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앞에 두 회담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한 것처럼 70여 년 이상 적성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두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뭐 좋아서 만나는 것은 아니고 비핵화라는 거의 세계적인 의제를 다루고 단판을 짓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죠. 도보다리 산책도 그렇고 다롄에서도 보여준 것은 어떻게 보면 양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인 대화를 얼마만큼 나눴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보다리에서는 뭐 상당한 대화가 나눠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우호적인 산책을 하는 모습이 과연 연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제가 트럼프의 참모라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하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남들이 한 걸 성격상 따라할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오늘 분위기 따라서 좀 즉흥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업무 오찬을 좀 끝나고 나서 그럼 한 바퀴 좀 걸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준비는 아마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할지 말지는 진짜 양 정상이 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판문점의 도보다리 그리고 다른 해변가 산책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남들이 했던 것을 그렇게 따라할 건지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주 박 교수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국 국내의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맞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말 궁금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왜 북미 정상회담까지 나오게 됐는가? 스위스 유학파라는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핵무력을 완성해서 이제는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최고의 압박과 관여 전술에 정말 겁을 먹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오늘의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들, 원인들 어떻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작년 11월 29일에 화성 15형을 발사를 하고 나서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선포를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만한 능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핵에 대한 자신감을, 핵 억제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른바 최대의 압박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한테 가해지는 그 압력에 역시 북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것이 이제 서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그 이쪽에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 조금 의견이 나누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이른바 결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이제 정말 폐기하고 그리고 경제에 우선하는 이런 전략적 결단을 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은 여전히 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